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이 그림 속에 덥수룩한 수염을 한 중년의 남자가 보이네요. 남자 앞이 누인 통 안에 지나가는 사람이 천원짜리 한 장을 주는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이 중년 남자의 정체는 거지인가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인 이 남자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 때문에 저런 표정으로 저 길거리에 앉아있게 된 걸까요? 저로부터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퇴근을 하고 들어가니 엄마가 불면 소리를 하시네요. 내가 요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돈벌이도 좋고 취미활동도 좋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저거 봐라. 저기 60 먹은 사람이 입고 다닐 옷이기나 하냐고. 엄마가 가리킨 곳엔 그런 사람은 하나로 좋게. 그나저나 나 진짜 내일 네 아빠가 저 옷 입고 출근한다 그러면 이혼하려고.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안 그래도 지난번에 네 아빠가 빨간 양복 입고 출근하는 거 보고 상훈이 엄마가 얼마나 놀렸는데 우리 동네에 트로트 가수 사는 줄 몰랐다며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그게 어때서 아줌마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아빠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난 좋아 보이기만 하던걸. 아빠 그런 옷 입으니 진짜 10살은 더 젊어 보이더라. 엄마도 좋지 않아. 셋이랑 생긴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둘째 하나 다 보시든가. 하하. 얘는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암튼 내일 아빠가 저 옷 입고 출근한다고 그러게 네가 단단히 말해야 한다. 네 아빠 내 말은 안 듣잖아. 볼멘트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엄마도 달라진 아빠를 은근히 반겨하시고 있답니다. 그러니 투덜대시면서도 일일이 양복 재킷에 비즈쿠슈를 한 땀 한 땀 달아주신 거고요. 연예인들이나 입을 법한 옷을 일반인인 저희 아빠가 입고 다니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빠가 요새 재미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은퇴 전 대기업에서 일하실 때는 항상 부채색 계열의 양복만 입고 다니시던 분이 있기엔 너무 요란한 옷이긴 합니다만 이제 직업이 바뀌었으니 유니폼도 달아줘야 맞겠죠. 정확히 말하면 저 옷은 제2의 인생을 위한 전투복인 셈이죠. 요즘 팩스 시드니 어쩌니 하면서 은퇴를 하신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찾아 나서는 게 붐이라죠. 저희 아빠야말로 확실한 제2의 인생에 사시고 있답니다. 사실 제3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제2의 인생에 잠깐 사셨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역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아빠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셨지만 도망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극과 극으로 갔던 아빠의 새로운 인생 도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20대 후반의 평범한 여순입니다. 지금은 환경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덕분에 수시로 출장을 다니며 전국을 떠도는 일이 잦답니다. 하루 종일 책상만 지키고 사는 일반적인 회사원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도 펼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과정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들 너무도 드라마틱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회사에 매여 있는 몸이라 불가능하지만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그분들의 사연을 한데 모아 책으로 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연이 귀하니 베스트셀러도 꿈은 아닐 거다 싶어요. 그 책의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제 아빠랍니다. 저희 아빠의 인생 역시 누구 못지않게 다사다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자식이 다 그렇듯 저도 아빠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가족을 위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마저도 견뎌오신 분이랍니다. 비록 그 일이 바람직하다거나 사회를 빛나게 한 거나 아니었다지만 자식인 저로서는 그런 결심을 한 아빠를 정말로 존경하고 있답니다. 말로는 아빠 미친 거 아니냐며 타박을 했지만 그게 어디 타박받을 일이었겠습니까?
제 아무리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강하다 해도 아빠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새로운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지만 그전엔 어엿한 대기업 직원이셨어요. 대기업에 소속돼 자동차 파는 일을 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자동차 영업사원이셨죠. 나이가 든 이후로는 뭐 그러셨지만 한참 잘하실 때는 영업왕도 수차례 달성하실 만큼 능력 있는 직원이셨답니다. 덕분에 저랑 엄마가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러기까지 아빠가 수많은 노력을 해오셨을 거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영업이란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쯤은 잘 압니다. 차 한 대를 팔기 위해 때론 제주도까지 가는 아빠를 보며 대단하다 생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더 대단한 건 아빠 연세가 50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당신보다 한참 더 어린 후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선에서 맹활약하셨다는 점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당장 저희 회사만 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로 고참 부장급에 해당하는 50대 분들은 연봉도 높고 직급도 대단하시지만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민거리가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언제 회사에서 자리일지 모른다는 공포감 말입니다. 대부분의 50대가 그렇겠지만 그 나이 분들은 아직 가족을 부양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시거든요. 빠른 분은 자식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상태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본받는 50대 선사분들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 자신이 회사에서 자리기라도 하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가정이 제대로 돌아갈 순 없겠죠. 그래서 더욱 전전긍긍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그런 압박에서 자유로워 보이셨어요. 저와 함께하는 아침 출근길에서 언제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아빠는 괜찮아? 뭐가? 명예퇴직 같은 거 요새 대기업들이 인력 감축 종종 하잖아. 우리 회사야 공기업이니 좀 덜하긴 해도 그래도 부장님들은 종종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만두면 우리 애 학교는 어떻게 보내냐고 걱정하시던걸. 아빠 회사는 우리보다 더 할 거잖아. 아무래도 공기업보다 무대기업이 심한 건 사실이니 우리라고 안 그러진 않지. 근데 어차피 회사도 직원도 서로 이익을 따지는 사이란다. 직원이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존재라면 나이가 얼마건 회사로서도 그 사람을 붙잡지 않을 수 없지. 하야 아빠가 영업원 출신인 거 벌써 잊었니? 알지. 그래도 그건 옛날 일이잖아. 더군다나 요샌 외국 자동차도 많이 쓰는 세상이잖아. 국산 자동차 팔기 더 어려울 테고. 외제 차든 국산 차든 뭐 결국은 파는 사람이 잘 팔아야지. 지금이야 젊은 친구들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아빠 찾는 분들이 적지 않아. 우리 영업소에서 1등은 못해도 그래도 중간은 해. 아이 그러니 아빠 내보내봐야 회사만 손해인걸. 대단하십니다. 역시 우리 아빠. 헤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오면 아빠는 존심 굽히면서 버티지 마. 가끔 회사에서 대놓고 나가라 해도 버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마음이야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되게 안 돼 보여. 아빤 그러지 마. 나도 돈 벌고 엄마도 차곡차곡 모아놨을 테니 안 그래도 되는 거 알지? 아이고 고마워서 눈물이 안 난다 그래. 에이 그래도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아빠는 총명까지 다니고 그만둘 거니까 10년 후 말이다. 그러던 분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저희 아빠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전 우입장이 아니네. 할날 때만 해도 우입장이며 사람들이 득실거리는데 그러셨으니까 하긴 요새야 웬만한 시골에도 대형마트들이 줄지어 있으니 우입장을 굳이 찾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분위기는 여전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지방 출장을 다녀온 동료가 찍어온 사진들을 늘어놓고 부장님과 한참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희가 사고 제작과 관련한 업무도 진행하거든요.
홍보실 수속은 아니지만 어차피 업무로 출장이 잦다 보니 홍보실에서 필요한 자료 같은 걸 대신 다 처리하기도 한답니다. 이번에 시골로 일장 스케치 같은 걸 해줬나 보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사람이 다 있네. 나 때는 시장마다 한둘 있고 어디 있긴 했는데. 근데 그거 아나? 이런 사람들 중에 진짜로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일부러 이런 흉내를 내면서 구걸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거. 이 사진 속 이 사람도 실제로는 다리 멀쩡한 사람일 수도 있어. 에이, 설마요. 요새 사회보장도 잘 돼 있어서 이렇게 구걸하는 것보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더 많을 텐데요. 에휴, 진짜 뭘 모르는구만. 그런 소리 들어봤을걸? 동네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알고 보니 구급 승용차 끌고 다니는 부자란 이야기 들어봤지? 들어보기는 했지만 진짜 그러려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있어. 이렇게 구걸해서 버는 돈이 네 월급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반응하는 동료를 보며 부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이 많다고는 해도 겨우 그걸 따위로 우리 월급만큼 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그런 생각을 하다 다시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거리인 점심 메뉴 고르기를 하다 아까 동료가 말한 게 궁금해서 그 친구 책상에 놓인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온몸이 굳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부장님과 동료 직원이 말했던 거린의 사진이 저를 믿을 수 없는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듯 보이는 그 거린은 검은 고무 재질의 멜빵바지 비슷한 걸 입고 있더군요. 바닷가 갯벌에서 조개잡이 같은 걸 할 때 입는 그런 옷 말입니다. 왼쪽 다리가 절단된 모양인지 바지 왼쪽은 힘없이 땅바닥에 끌리는 모습이었답니다. 며칠을 안 감았는지 헝클어진 머리하며 바닥을 기느라 새카매진 손까지. 누가 봐도 구걸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전형적인 거지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놀라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거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 거지의 얼굴이 너무 낯이 익었습니다. 눈, 코, 입이 완전히 드러난 정면 사진이 아니어서 정확히 식별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얼굴은 제가 모를 수 없는 얼굴이었답니다. 분명히 제가 너무 잘하는 분이셨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럴 수도 없었고요. 물론 세상엔 형제 자매가 아님에도 마치 선동이처럼 꼭 닮은 태인이 있기 마련이라지만 그러기엔 너무 흡사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선배, 혹시 이 사람 정면 사진도 찍었어? 저처럼 점심 메뉴 생각에 여념이 없던 동료가 느닷없는 제 질문에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무수한 사진, 그 거린. 일단 초상권 때문에 정면 사진은 안 돼서 그 사진 뽑은 건데 아마 카메라 보면 정면 사진도 있을걸. 그 사람이 자기도 창피한지 정면은 행사고 싫다더라고. 그래도 내가 누구야? 정면 사진도 몰래 찍었지. 뭐 그걸 사부로 쓰지 못하겠지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동료의 카메라를 뒤졌습니다. 수백 장 사진 속에서 찾아내려다 보니 조금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그린의 정면 사진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그린이 바로 아버지거든요. 옷도 달랐고 일부러 흐트러뜨린 듯한 외양도 달랐지만 그렇다고 몰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오늘 아침에도 저를 회사 앞에 내려주시고 출근하신 분이시거든요. 물론 이 사진은 며칠 전 사진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가 강원도에 갈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서울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물론 차를 빼기 위해 그럴 수도 있다지만 요샌 지방은 잘 다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분에 저만 슬픈 났지만 말입니다.
아빠는 언제나 절 사무실까지 태워주시고 당신의 일터로 가셨어요.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로 가겠다고 해도 아침부터 힘 빼지 말라시며 사무실과 다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빙 돌아서 저를 차로 데려다 주시던 분이신데요. 아무래도 아빠는 영업직이다 보니 출근 시간이 자유롭다는 이유셨습니다. 선배, 여기 강원도 땡땡시장이지? 거기가 실일장이니까. 맞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동료에게 이 사진 속 어린이 아빠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단 카메라에서 사진을 빼서 제 핸드폰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사진 속 어린이는 아빠가 맞았거든요. 마포 영업점에 있어야 할 아빠가 강원도에 있던 것도 이해가 안 됐고, 화이트 셔츠를 입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야 할 아빠가 다리가 없는 거린 행색을 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결단코 그 사진의 주인공은 아빠가 맞았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당장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진위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겠지만 혹시나 아빠에게도 말 못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바로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온갖 상상을 다했습니다. 혹시 아빠가 영업을 위해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아빠에게 숨겨진 쌍둥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생각도 저를 납득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엄마가 알기라도 한다면 어떨까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하더군요. 평생 아빠 그늘 아래서 안락하게 살아온 엄마가 받을 충격은 제 예상보다 더한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아빠도 걱정이 되었답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건 확실했어요. 엄마와 제가 알아서는 안 될 이유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빠한테 직접 물어보는 건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직접 그걸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첫 번째로 한 건 아빠의 차를 뒤져보는 일이었어요. 아빠가 정말 그러신 게 맞는다면 차 어딘가에 사진 속 그 옷이 있을 테니까요. 뭘 좀 가져오겠다며 아빠 차 키를 들고 내려와 주차장에서 트렁크를 여는 순간까지 제발 제 생생이 들리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트렁크 바닥 저 아래서 제가 사진에서 본 거린 행세를 하고 다닌 이유 말입니다.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단지 사진 한 장과 때 묻은 고무바지 하나로 아빠에게 거린 행세를 하는 이유를 묻는다고 해서 답해 주실 분이 아니셨으니까요. 평생을 겪어온 분이니 그 정도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아빠 뒤라도 따라다니며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문제는 제가 회사에 매여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빠를 따라다니며 뒤를 캐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아빠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었죠. 아빠, 어디야? 시간 괜찮으면 퇴근하고 맛있는 거 먹자. 제가 회사에 취업한 뒤로 가끔 아빠와 단둘이서 밖에서 데이트를 하곤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질투하는 질투를 하셨지만 딸이 힘들다는데 어쩔 겁니까? 일반 기업에 비해 업무 강도가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직장인이라면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가끔 아빠를 붙잡고 위로를 구하곤 했답니다. 저보다 사회생활을 수십 년 더 하신 분이니까요. 당연히 아빠야 좋다 그러시대요. 딸과의 데이트를 마다하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퇴근 후 마주 앉은 아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아빠, 요새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일이 있을게 보이니 사는 게 다 그렇지. 왜 많이 힘드니?
역시나 아무 일 없다는 투시더라고요. 빙빙 돌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전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뭔데? 무심코 사진을 보시던 아빠가 놀란 기색에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자신이 그랬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신 거였죠. 그랬음에도 금세 표정을 고치시더라고요. 에이, 요새도 이런 사람이 당했네. 아이, 갑자기 이런 사진은 왜 보여주는 건데? 그 끝내 사실을 털어놓으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봤어? 그 사진 아빠 너무 닮지 않았어? 그래서 보여주는 거야. 혹시 이 사진 주인이 아빠 아닌가 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빠가 이런 짓을 할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다리도 없잖냐. 그래, 진짜 아빠를 많이 닮긴 했다. 아이, 나도 보고 놀랄 정도네. 그래도 아빠가 이럴 리가 없잖냐. 이도 설마 이거 보고 아빠가 이런 일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하하하. 끝까지 아니라고만 하시더군요. 하긴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당길 사람이 없겠죠. 나 아빠 차에서 이 옷도 봤어. 아빠가 아니라면 왜 아빠 차에 이런 옷이 있는 건데. 아이, 그 옷. 그거 지난번에 회사 직원들이랑 성투어 갔을 때 입었던 거야. 아이, 초계자리 할 때 입었던 거. 왜 그게 아빠 차에 들어있었다고? 아유, 어쩌다 그게 차에 있었지? 내 서대리가 넣었노. 분명히 아빠가 그러신 것 같은데 역시나 끝까지 배뱀을 하시니 더 밀어붙이기가 애매하더군요. 그래서 걱정한 거야. 혹시 아빠가 이러고 사나 싶어서? 아헤. 어쨌든 고맙네. 아빠 걱정해줘서. 진짜 아빠 아니야? 너무 닮았잖아. 얼굴에 있는 점까지 똑같은걸? 네가 오해할 만도 하다. 이 세상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얼굴이 있다는 게 아이라도 신기해. 근데 그럼 이 다리는? 아빤 보다시피 두 다리가 멀쩡한데 아이 사람은 다리가 하나 없잖아. 아빠가 로봇도 아닌데 다리를 뗐다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사진 속의 주인공이 자신일 수 없다는 이유로 다리가 없어 질질 끌리는 한쪽 바지자락에 이야기하시더군요. 그 부분이야말로 가장 큰 의문점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빠 말대로 초계잡이를 할 때 입는 고무바지가 탄력성이 높아 한쪽 구멍으로 다리 두 개를 넣을 수도 있었거든요. 모든 걸 떠나서 사진 속 그 얼굴이 아빠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했다는 게 컸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끝까지 자신이 사진 속 주인공이 아니라고 부인하니 더는 따질 수가 없더군요. 아빠와의 대화 이후에도 찝찝함은 충채 가시지 않았답니다. 처음 사진을 보던 아빠의 표정이 그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닮은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누구도 알아서 안 되는 비밀을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다고요. 더군다나 그 상대가 딸이었으니 더 그러셨던 거고요. 거듭되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 아빠가 그 코린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아빠가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기에 말을 못하는 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머리를 굴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집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빠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도 아니신데 뜬금없이 거린 흉내를 내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상식적으로는 아빠 말씀이 100번 옳은 건 맞지만 다른 제가 볼 때는 사진 속 코린이 분명히 아빠란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제가 월차까지 썼습니다. 선배가 사진을 찍어준 강원도 일장에 찾아간 거였어요. 아빠 말대로 사진 속 거린이 아빠가 아니라면 제가 그곳에서 거린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는 날이 장날인 거였을까요? 아니면 제게 정체를 들킨 아빠가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이유가 뭐든 그날 시장에서 사진 속 그 거린을 보지는 못했답니다. 시장에서 오래 일하신 상인들에게 묻기까지 해도 잘 모르신다는 말투였어요. 부어분이 자기도 기억난다고는 하셨지만
그 사람과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시니 더 물어볼 수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이상한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야한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아빠도 부인했고 시장 상인들도 모른다시니 제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던 거였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좀 더 아빠를 밀어붙였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끔찍한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날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쯤인가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종종 그러시니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답니다. 왜? 나 바빠. 다은아, 큰일 났어. 아빠가 많이 다치셨대. 엄마 지금 병원 간다. 아빠가 다치다니? 왜? 교통사고야? 어느 병원인데? 나도 그게. 서울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충청도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일하고 계셔야 할 아빠가 뜬금없이 충청도의 병원에 있다니 이상하기도 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아빠는 차를 팔기 위해 전국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다친 이유가 단순한 교통사고 따위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수술 중이시긴 한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CT상으로 머리에 약간 피가 고이신 것 같은데 위치도 그렇고 출혈량도 아주 수량이어서 문제가 없을 거란 판단입니다. 그래도 머리 쪽이라 일단 수술 경과를 잘 지켜보시긴 해야 할 겁니다. 아빠가 노숙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몸 여기저기 타박상도 입으셨어요. 가장 위험했던 건 뇌출혈이었답니다. 의사말대로 증세가 경미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지만 엄마와 저는 너무 무서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행히 수술도 잘 끝났고 아빠는 회복실로 옮기실 수 있게 됐어요. 엄마와 제가 무슨 일로 그렇게 되셨는지 물어도 좀치 입을 안 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두 사람이 걱정하기에 두려우셨던 걸 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건 경위를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경찰서에서 가해자이던 그 사람들을 봤거든요. 사람을 때려놓고 참 단단하더라고요. 시장 근처에서 기도하는 노숙자들이라더군요.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 같아요. 이상하게도 알삼구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서 굴러먹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돼요. 게다가 다리도 멀쩡하구만. 그거 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게 말로 다 이르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이 자꾸 들이대서 손 좀 봐준다는 게. 손을 봐준다고요? 당신들이 뭔데 사람을 때렸으면 먼저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죠. 형수님, 저 확실히 말해두는데 저희들 합의 같은 건 없어요? 저희만 처자가 왜 그리 경우가 없어?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사람도 잘한 건 없지. 보아하니 나이 같은데 아빠가 그런 짓을 하는 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나타나 답이니 뭐니 그래. 그러면 겁이라도 낼 줄 알아. 어차피 감옥 가면 밥도 주고 잠자리도 줄 텐데 자기들네 합의해주지 마. 가해자 주제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고 형사님이 호통을 치시더군요. 이 사람들은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네. 당신들 여러 명이서 한 사람을 때린 거야. 집단 폭행이라고. 집단 폭행은 가중처벌 이러는 거 몰라. 이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는 뭐가 어째 밥을 줘서 좋다고? 나라 세금이 당신들 밥 지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 제대로 벌을 받아라 정신을 차리지. 화가 나긴 했지만 가해자 중 한 사람 말이 저를 움츠러들게 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딸이 아빠가 거지로 사는 것도 모르고 있던 건 사실이니까요. 사건 경위는 그랬습니다. 아빠가 시장 근처에서 구걸을 하셨답니다. 역시 제가 지난번 사진에서 본 그 거린이 아빠가 맞았던 거였어요. 아무래도 시골시장이란 곳이
현금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몇몇 노숙자들이 밥을 구걸하거나 돈을 타라 그러기도 했나 보더라고요. 자기들만은 물 좋은 동네인 거였죠. 그 사람들이 그곳에 터줏대감이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세상 참혹한 모습으로 나타나 구걸을 하니 사람들이 동양이 자신들이 아닌 아빠에게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못 참고 아빠를 위협했대요. 정말 말로만 하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빠가 못 참고 대들어서 그걸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 거였답니다. 주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 건데 피해자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걸 가족들은 모르셨나요? 피해자 신원조회를 하다 보니 아예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던데. 사건이랑 크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형사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나 봐요. 당장 저희 집 주소가 잠실의모 아파트인데 그곳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겠죠. 형사의 시선엔 궁금증과 함께 약간의 해체까지도 섞여 있었답니다. 부모가 그렇게 되기까지 방치한 자식인 저를 마치 가정학대범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그럴지도 모른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그게 진짜 밝혀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무엇보다 아빠가 입을 닫고 계시니 전후 사정도 알 수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시장 주변 노숙자에게 폭행당했다는 걸 알게 된 엄마가 아빠에게 사정을 물어도 아빠는 속 시원히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대충은 알았지만 차마 엄마에게 상황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빠가 다친 것만으로도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시는데 아빠가 거지 행세를 했다는 걸 알게 되면 훨씬 더 놀라실 게 분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사건 탓에 알게 된 게 전혀 없던 건 아니었답니다. 아빠, 혜수인 연락해야지. 내가 할까? 안 그래도 돼. 해, 아빠가 할게. 아빠가 어떻게 해. 그냥 내가 할게. 마포 영업점으로 하면 되지? 다은아. 아빠. 사실 회사 그만뒀다. 벌써 2년 가까이 됐어. 이 당분간 네 엄마한테 비밀이다. 엄마가 아빠 물건 챙긴다고 집에 간 사이 아빠가 그러시더군요. 그것도 거의 1년 가까이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아빠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안 하신 거였어요. 아빠, 나 다 알아. 경찰 가서 그 사람들 이야기 들었어. 지난번에 그 사진 아빠 받는 거지? 나 이해가 안 돼.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 그런 생각이 들어. 설마 아빠 회사 그만두고 계속 이런 거였어? 아빠가 답답하신지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고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었지만 일단은 아빠가 낫는 게 중요하니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답니다. 20여일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아빠가 집으로 오셨어요. 집으로 돌아오신 아빠는 당신의 퇴직을 엄마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랬어? 언제? 하긴 언제가 뭐 중요해. 괜찮아. 당신 평생 열심히 일했어. 이젠 좀 쉬어도 돼. 다행이네. 이 몸으로 회사 간다 그랬으면 내가 신경 쓰여서 혼났을 텐데. 당분간 푹 쉬면서 몸조리나 잘해. 엄마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담담했답니다. 남편의 퇴직이 충격적이긴 했겠지만 아빠가 다친 것보다는 놀랍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50대 가장의 병의 퇴직이 엄마 또래의 사람들에겐 그리 드문 일이 아니어서이기도 할 거고요. 실제로 엄마 친구들 중에서도 남편이 회사를 관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엄마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신 때문인지도 몰랐답니다. 퇴원 이후 아빠의 일상은 빠르게 회복되었답니다. 이후 몇 번에 걸친 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요. 다만 아빠가 더 이상 회사를 안 가시니 매일 집에 있다는 게 달라진 거였어요. 엄마는 친구들도 만나고 평소 해보고 싶었던 것도 하라며 아빠의 원기를 북돋워 주려고 하셨지만
아빤 그게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자책감이 아빠를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아빠가 위기수침에 계시니 저도 제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빠가 왜 말도 안 되는 거지 생각을 버린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안 그래도 심기가 불편한 아빠를 자극할 수는 없다 싶어서였어요. 참으려고 했지. 뽑아도 되겠네. 해. 정확한 건 모르지만 엄마 성격에 마냥 없는 소리를 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엄마가 워낙 알뜰살뜰한 분이라 돈 좀 모아놓았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하긴 저희 아파트만 팔아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아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 정도 여력이면 아빠가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에 내쫓기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빠는 집에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생활비는 당신이 벌어와야 한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거리로 나섰답니다. 제가 그걸 우연히 보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우리 저녁에 만나기로 한 거 아니셨지? 당연하지. 오늘 네 남친이 과하게 쏘는 건데 네가 그걸 왜 잊어? 나 오늘 완전 비싼 거 먹을 거다. 각오는 돼 있지, 이 배신자야. 친한 대학 친구였습니다. 그 즈음 한창 연애 중이었거든요. 그날 그 친구가 사귄다는 남자를 소개해주기로 한 날이었어요. PD시라면서요? 어느 방송국인데요. 강희가 말을 안 해줘서요. 방송국은 아니고 프로덕션에서 일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청업체요. 그러시구나. 만드신 것 중에서 제가 아는 거 있어요? 너도 얼굴 한두 번은 봤을 거야. 시장 사람들 이야기 다큐멘터리처럼 찍어. 그렇구나. 시장 얘기를 하니 갑자기 아빠가 떠오르지 뭐예요. 아빠가 시장 사람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건 맞으니까요. 오늘도 일하다 와서 옷이 이래. 보통 때는 이것보다 훨씬 멋진데. 네, 무슨 옷을 입어도 네 눈엔 멋지겠지. 그런 거 힘들죠. 다 그렇죠 뭐. 그래도 보람은 있어요. 특히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사시는 거 보면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 다들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저 많이 배워요. 자기 찍은 거 보여줘. 나도 보고 싶어. 맨날 편집된 것만 봐서. 아직 편집 안 돼서 보기 힘들 거야. 그래도 보여줘 봐. 친구는 어떻게든 자기 남자 자랑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더군요. 그런 거 해보니 참 연애라는 게 무섭다 싶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저 친구도 남자이기를 뭐처럼 생각하던 부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를 배신자라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건지. 남자친구란 사람이 카메라를 꺼내더군요. 방송국 카메라라고 하면 엄청나게 클 줄 알았는데 그냥 저희가 흔히 쓰는 카메라 정도더군요. 남자친구가 자신이 찍었다는 영상에 재생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 아빠를 보았습니다. 뒷모습일 뿐이었지만 모를 수 없었어요. 일을 찾으신다더니 그 일이 이거였더라고요. 민지씨, 이게 어디 시장이에요? 지방인가요? 아니요, 서울이요. 이쪽이 땡땡시장 아시죠? 왜요? 맛있는 음식 보셨어요? 영순의 폰 후부터 친구가 아무리 제잘돼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또 이러셨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러지 못하게 해야 했어요. 그러려면 아빠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튿날 전 회사에 월차를 내고 서울에 있다는 그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아빠가 거기에 있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안 그럴 수 없었답니다. 아빠한테 말해봐야 또 아니라고만 하실게 뻔했으니까요. 다행인 건지 전 시장에서 아빠를 찾을 수 있었답니다. 어쩌면 아빠는 그 시장에서 돈벌이를 본격적으로 하시려 마음먹었던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저를 본 아빠의 눈에 놀라움이 보이더라고요.
아빠를 데리고 시장을 벗어났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사람 많은 데서 따질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빠, 도대체 왜 그래? 나 아빠 믿고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 아빠가 왜 이런 일을 한 건지는 몰라도 아빠한테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다시 이런 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안 물었던 거고. 솔직히 아빠가 이해는 안 갔지만 그래도 이해해볼까 해. 아빠니까. 파랗게 지른 제가 대답을 물어가자 비로소 아빠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회사를 관두고 나서 니 진짜 막막하더라. 이 당장 보고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너랑 엄마한테 회사에서 살렸다고 말하기도 싫었고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좋겠어. 대부분은 너 데려다 준다고 차로 갔지만 중간에 차가 고장나서 일주일 정도 차를 못 쓴 날도 있었어. 기억나니? 그랬어요. 엄마가 연수한다 그러다 기둥을 박는 통에 수리를 맡긴 때였어요. 차가 없어도 출근한 후 신용은 해야 하니 집을 나섰지. 그러다 알았어. 지갑을 안 들고 나온 거. 아이 근데 이미 출근 시간이 지날 무렵이니 다시 집에 가기가 그렇더구나.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지나가는 아가씨 붙잡고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랬어. 사실 안 빌려줄 줄 알았다. 아이 근데 그 아가씨가 1,000원을 주더라. 근데 그걸로는 안 되잖아. 그래서 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부탁했더니 5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더라. 참 고맙더라고. 그걸로 끝냈어야 했는데 할머니도 옛날 일들이 떠오르지 뭐냐. 그게 시작이었답니다. 아빠가 때 아닌 거지 흉내를 내게 된 이유였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빠가 어린 시절 엄청 힘드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고모가 가끔 그 이야기 하시면서 울고 그러셨거든요. 어린 시절 아빠는 정말 형편이 안 좋으셨대요. 할아버지는 디스크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할머니는 그런 속에서 생활을 이어가려 노력하시다 도저히 못 참고 집을 나가셨대요. 집에 돈 벌어오는 사람이 없으니 11살이던 아빠가 뭐라도 해야 했대요. 누워만 계시는 할아버지 약값도 그렇고 초등학교에 갈 입학한 여동생도 먹여야 했으니까요. 근데 겨우 11살짜리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번답니까? 그래서 한 일이 동양이었대요. 아빠 말대로 좋은 분들이 계셔서 돈을 주시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그 푼돈을 뺏어가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대요. 거의 6개월을 그런 식으로 사셨대요. 다행히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시면서 그런 생활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내가 가장이니 어떻게든 돈을 벌여야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란다. 근데 이미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 근데 양복 차림에 번듯한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 예전에 시장에서 다리 없는 거리니 바닥에 몸을 끌고 다니면서 동냥을 하며 사람들이 가여워서라도 돈을 주던 기억이 나지 뭐냐.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미친 거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말이야. 그래도 어쩌냐. 내가 가장인데. 아빠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차기도 했고 한편으로 너무 죄송하기도 했어요. 가장의 뭐길래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을까 싶어서였어요. 아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아빠가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샘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쳤어. 울지 마. 이제 2번 다시 이런 짓 안 할게. 울지 마. 아빠는 남을 숙여가며 길거리를 쓸고 다닌 자신이 창피해서 제가 운다고 생각했나 보네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번듯한 대기업 직원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분이 가족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험한 일조차 마다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고맙고 죄송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 거였는데 말입니다. 누가 보건 매건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절을 보낸 아빠를 생각하니 절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팽개치는 일조차 거리낌없이 하신 아빠를 생각하니 더 울음이 났던 거였고요. 그것도 모른 채 아빠는 자신의 행동이 제게 상처를 줬다 생각하시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한 30분 후엔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제야 마음이 좀 진정되더라고요. 아빠는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치고 나니 비로소 안심하시는 눈치였어요. 진짜 2번 다시 이런 일 안 할 거지? 만약에 또 그러면 진짜 엄마한테 다 말할 거다. 나 한다면 하는 거 알지? 감사한 마음과는 별개로 단단히 못을 박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2번이나 이러신 분이니 어설프게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 또 이렇게 시장 바닥을 누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때문이었어요. 알았어. 애네 절대로 안 그래. 네가 몰랐다면 몰라도 이렇게 알았는데 아빠가 어떻게 또 그래. 약속하마. 이 엄마는 절대 모르게 하고. 그래도 엄마는 무섭나 보네. 진짜로 안 하는 거다. 혹시라도 그럴 생각조차 하지 마. 나 당장 엄마한테 이럴 거니까. 그래, 그러게. 단단히 약속을 받아내고 나서야 그간 지겨운 궁금증을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진짜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 아빠 내가 처음에 보여준 사진 기억나지? 강원도 시장에서 찍은 거. 아이 그럼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데. 아무리 세상이 좁아도 강원도에서 한 걸 서울에 있는 내 딸이 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걸. 아이 그 사진은 대체 어디서 난 거야? 직장 선배가 찍은 거야. 선배가 홍보실에서 부탁한 시장 사진 찍기로 했거든. 근데 그 카메라에 아빠가 담긴 거야.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때 우리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동냥한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고. 동냥한다고 다 가난한 것도 아니래. 그런 사람 중에 금물 가진 사람도 있다시더라고. 정말로 그렇게 많이 벌어? 그렇지 아이까. 근데 아직 우리나라엔 좋은 사람도 많은 건 확실해. 어떤 사람은 5만원짜리를 주기도 했거든. 알면은 100원짜리 하나 주는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도 숫자들처럼 자기가 그런 놈 본다고 때리고 뺏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건 확실해. 그렇구나. 그래서 하루 최고 일당 기록이 이게 얼만데? 경상도 쪽에서 한 15만원 가까이 번 날일걸. 뭐야. 일당이 15만원이라고? 한 달로 치면 내 월급보다도 많은 거잖아. 나도 회사 그만두고 이 일이나 할까? 얘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금 아빠가 나 혼낼 때가 아닐 텐데. 왜? 아예 딸이랑 아빠랑 부녀가 다 힘들어서 동냥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 우리 금세 부자 될 텐데. 아빠가 쓴웃음을 지으시더군요. 아유 진짜로 하네.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하는 거다. 그렇게 아빠의 말도 안 되는 도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의 트렁크에 있던 검정색 후바지는 쓰레기통으로 향했답니다. 제가 집으로 오기 무섭게 트렁크에서 그걸 꺼내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좋은 딸이 되기로 결심했고요. 매번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했지 생각해보면 단 한 번도 아빠의 고민이 뭔지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전 항상 힘든 일을 털어놓고 아빠에게 기댔으면서 왜 아빠한테는 그런 사람이 못 되어준 건지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후회할 일이 없었으면 했답니다. 주말이면 아빠랑 여행도 다니고 서점 같은 데 가서 책도 많이 봤어요. 아빠의 인생 이막을 어떤 식으로 꾸밀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래도 좀째 아빠가 뭘 하고 싶은 건지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었어? 꿈 같은 거? 꿈이라. 글쎄다. 그런 게 있었나 싶다.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했으니 돈을 버는 게 꿈이었고 커서는 너랑 네 엄마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이 꿈이었지 않았을까. 언제나 자신이 아닌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어요.
그러니 정작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게 먼저로 보고 싶은 거죠. 그런 아빠가 안타까웠지만 제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찾은 게 있었어요. 얼마 전 중에 선생님이 돌아가신 적이 있었죠. 아빠가 그 모습을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저 양반 참 행복하시겠다. 아이 평생 하고 싶은 거다. 어느 날 잠자도 돌아가줬으니. 그러게. 근데 이제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는 누가 하나? 전국 노래자랑 하면 손해고, 손해하면 전국 노래자랑인데. 누가 되건 옛말에 그 맛은 못 내겠지. 그러고 보니 예전에 아빠가 전국 노래자랑 나간 거 생각난다. 아빠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다고? 정말? 언제? 나 아빠가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보나마나 예선 탈락했겠지 뭐. 아빠를 어떻게 보고. 아빠가 집이 그래서 접었지만 그래도 한때 가수가 되는 게 꿈이던 시절도 있었어. 전국 노래자랑도 아빠가 워낙 노래를 잘 부르니 친구들이 대신 신청해 준 거고. 아빠가 고등학생만 아니었어도 1등상 탔을걸. 처음 알았어요. 아빠에게도 그런 꿈이 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번쩍 떠오르더군요. 당장 아빠를 끌고 노래방에 갔답니다. 노래방에서 들어본 아빠의 노래는 진짜 선선초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잘하실 줄 몰랐어요. 거짓말 안 보태고 웬만한 가수는 저리 가르치던군요. 우와, 대박. 진짜 우리 아빠 가수 있으면 소름 돋히기나 그 땅을 치겠다. 아빠는 그런데 난 왜 노래를 못하는 거야? 이런 건 유전 안 되나? 네 노래는 엄마 유전이야. 엄마가 음치에 박치거든. 아이 그래서 지금도 안 따라온다는 거였고 하하. 아빠는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다음날 전 큰맘 먹고 낙원상가에 가서 색소폰을 샀답니다. 아빠가 노래방에서 그러셨거든요. 색소폰 불며 노래하는 남자만큼 멋져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답니다. 정말로 좋아하시더군요. 비록 허금이 깨졌지만 아빠의 웃음을 보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빠의 새로운 웃음이 Mommy, give me the. 아빠는 No, never mind. The power and the vitality and the beauty, but unfortunately that hasn't worked. 노래 강사 자격증을 따신다며 틈만 나면 노래 연습에도 매진하셨고요. 저희 아빠 노래가 대단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빠는 6개월 후 노래 강사 자격증에 취득하셨답니다. 세상에 그런 자격증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그걸 아빠가 땄다는 게 더 놀라웠을 정도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강사 일해서 돈 많이 벌면 우리 딸 차부터 사주마. 말만이라도 듣기 좋네. 근데 어디 가서 이럴 건데 누가 아빠를 써주기나 한데? 딸은 제 눈에야 세상에서 가장 멋진 노래 강사일 테지만 다른 사람 눈엔 그저 중늙은이일 거라 생각했던 제 생각이 착각에 불과하다는 걸 아빠는 몸소 보여주셨어요. 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노래교실 강사로 당당하게 재취업하셨거든요. 그 소식을 전해온 아빠가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 눈에만 그래 보인 게 아니더라고요. 아빠가 노래 강사로 일을 하신 이후 종종 선물 같은 걸 들고 오셨거든요. 그게 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준 거라더라고요. 말이 학생이지 대부분 60, 70대 여성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아빠가 세상 최고의 가수처럼 여겨지셨나 봐요. 처음 몇 번은 엄마도 좋아하시는 것 같았는데 빈도가 늘어나니 슬슬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떤 여편 애가 꼬리를 칩딜까? 왜요? 아예 밥까지 먹고 들어오지. 엄마가 아빠가 일하는 노래교실에 한번 가신 적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어떻게 일을 하나 궁금하기도 했고 아빠한테 수시로 선물을 건네신다는 분들도 보고 싶어서였답니다. 그런데 그날 집으로 돌아오신 엄마 표정이 장난 아니었어요. 갔다 오긴 무섭게 아빠를 잡고 바가지를 긁으셨거든요.
엄마 말로는 그 여자들이 아빠를 은근슬쩍 만지기도 하고 밥 먹자고 하며 꼬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신 거였어요. 저희 엄마 참 귀엽지 않습니까? 조만간 60이 되실 분인데 아직도 질투를 하시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빠에게 일을 그만두시라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엄마도 매일만 저러시는 거거든요. 아빠가 어느 때보다 즐겁게 사시는 걸 보면서 속으로는 흐뭇해하고 계셨으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아빠를 따라가 알록달록한 양복 따위를 사주실 리도 없잖습니까? 아빠도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시니 요샌 더 엄마에게 살갑게 하시고 계세요. 얼마 전부터는 두 분 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유심히 보시고 계세요. 듣기로는 캠핑카를 알아보신대요. 캠핑카 하나 사서 두 분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맑은 공기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실 요란이시라는데 그러기 불똥이 저한테 튀어답니다. 넌 진짜 결혼 안 하니? 네가 얼른 결혼해서 집을 나가야 엄마 아빠가 캠핑도 다니고 여기저기 여행도 갈 텐데. 가만히는 나한테 왜 그래? 그냥 캠핑카 여행도 가고. 너 밥 차려야 하니 그렇지. 내가 얘야 어른이 잘 찾아먹을까. 그러니 내 걱정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게 그렇게 되니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면 부나마 나디 생각날 텐데. 네가 결혼해서 남편이랑 있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나 참, 진짜 부모란 사람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승을 보여주네요. 근데 이제 나 이것도 같습니다. 당장 아빠가 버렸던 그 희대의 고지 행세가 결국은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불러온 일이었으니까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저도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아빠처럼 엄마처럼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잘 들으셨나요? 실직 때문에 고지 행세까지 해야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속사정을 알게 된 딸.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의 꿈을 찾아 새로운 직업에 도전한 것까지 아주 재미있게 들었어요. 정말 가장이란 무거운 책임감에 짊어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가장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이, 의,